안녕하세요. 빨간고래입니다. 제 책상 앞에는 항상 책 뭉탱이들이 있는데요. 책 정리를 수년간 미뤄왔어요. 이유는 이 책을 지금 어디 둘 곳이 없기도 하고요. 바쁘기도 하고 제가 손목 건초염이 있어서 무거운 걸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좀 미뤄왔는데 어느 날 문득 해야 할 일을 수년간 미뤄온 것에 대한 제 자신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봄맞이 작업실 정리도 좀 해야겠다 이런 열정이 불타오르기도 하고요. 이번 주는 이제 그림 좀 쉬었다 가고 싶다, 이제 작업 좀 미루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어서 일주일 동안 손끝이 닳도록 청소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청소 브이로그로 갈게요. 책을 왜 이렇게 쌓아두었냐면요, 꼽아놓는 것보다 쌓아두는 게 책을 더 많이 쌓아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뒀는데 그럼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꺼내보기도 어렵고 책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책 70% 정도를 과감하게 처분했습니다. 결국 안 버리고 남는 책들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림책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소장한다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또 판형이 커서 이북이랑 보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제 이 그림들을 지금 SNS에서 찾아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또 폰으로 보는 거랑 이렇게 크게 보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백희나 작가님 인형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귀엽죠? 인형 너무 잘 만드세요. 귀엽고 리얼하고 그 특유의 위트가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또 이런 소설은 작품이잖아요. 작품을 소유하고 싶은 또 그런 마음도 있죠. 그리고 제 전공 서적 중에서는 이런 도록은 무겁고 두꺼워서 정말 버리고 싶은데 버리기가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 책은 이제 2007년도 일본 일러스트레이터들의 모음집이거든요. 이런 책들은 한 시대의 트렌드를 이렇게 차르르 훑어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볼 수 없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20대 때 되게 좋아했던 책들이 있어요. 그 당시 감성이 녹아있는 책들은 지금 안 보더라도 가지고 있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감성에 취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추억을 가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옛날 책을 보면 이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구나 싶어요. 한때 되게 열광했던 책을 지금 보면 내가 그때 이 책을 왜 좋아했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40, 50대 정도 된 이제 팀장님 같은 분들을 이제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은 볼만한 책이 없어. 볼만한 영화도 없고 심심해. 너는 이런 게 뭐가 좋아? 그때는 나이가 드셔서 좀 올드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이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제 많이 봤잖아요, 그동안. 그럼 이제 신선해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유행이 돌고 도는구나,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마음도 늙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성이 별로 안 촉촉해져요. 근데 이 마음이 늙는다는 건 저 같은 작가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제 감성이 이렇게 사그라들면 그림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 마음이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그 테스트를 해보는 기준이 있는데요. 빨간머리 앤, 어린 왕자,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런 책 표지를 봤을 때 막 마음이 설레면서 막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면 감성지수가 낮아진 거예요. 제 그림의 근간이 되는 감성은 이제 걸스프릿이거든요. 빨강머리 앤 이 5글자만 봐도 막 초록색 지붕집에 막 벚꽃이 휘날리는 막 그런 걸 막 그리고 싶어져야 하고 그래요. 이런 게 없으면 감성 지수가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틀 정도 책 정리를 했고요. 안 보는 책은 이제 알라딘에 팔기로 했어요. 알라딘에서는 헌책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알라딘 어플을 설치하고 하단에 이 바코드 모양을 터치하고 책 뒤에 있는 바코드에 대면 알라딘에서 팔 수 있는 책인지 못 파는 책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입 불가라고 뜨는데요. 이 책은 이제 워낙 베스트셀러라서 물량이 많아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한 100권 정도 해봤는데요. 한 30권 정도만 팔 수 있음으로 나오더라고요. 택배로도 보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근처에 알라딘 매장이 있어요. 차로 한 5분 거리에. 그래서 이제 포장하고 뭐 이러는데 시간 더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직접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들 수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결국 구루마를 가져와서 끌고 갔답니다.
알라딘에 가면 이런 창구가 있어요. 여기서 가져온 책을 팔면 됩니다. 20권 정도만 이제 팔 수 있었는데요. 48,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아도 되는데 저는 알라딘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포인트로 이제 충전해 놓고 왔어요. 나머지 책들은 이제 제대로 된 책장에 꼽으면 좋은데요. 책장 둘 공간이 없어서 이런 조립식 공간 박스로 틈새가 있으면 이제 책을 넣기로 했어요. 이 공간 박스는 네이버 쇼핑에서 큐빅스 검색하면 나와요. 쿠팡에도 나오는데 쿠팡이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이 저렴이 상품인데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나름 튼튼해요. 엄마 이거 해야 되는데. 조립을 이렇게 다 한 다음에 피스를 꼽아주면 됩니다. 자, 4일째 되는 날 이제 책 정리도 얼추 됐고 해서 새 공간에 꾸밀 것들을 이제 구하러 이케아로 갔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케아의 쇼룸에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바로 먹으러 갔습니다. 원래는 커피와 크림빵만 먹으려고 했는데요. 떡볶이가 있더라고요. 참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 떡볶이 맛이 너무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떡볶이 맛은 딱 그 정석이었어요. 달달 매콤한 맛이 꽤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식기도 했고 분위기도 이제 떡볶이 먹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좀 어색했어요. 이거 먹는데. 이 크림빵은 안에도 크림이 있을지 궁금해서 사 먹어봤습니다. 안에는 그냥 빵이네요. 이날 평일에 갔는데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는 데스크 정리할 용품이 있는지 보러 왔는데요. 저는 이 식물에 꽂혀서 주섬주섬 이제 담았습니다. 인조를 싫어하는데 꽤 괜찮게 잘 나왔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밤이 되었네요. 샴푸로 세척을 싹 하고 널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책상 위를 본격적으로 데코해 볼게요. 이 귀여운 유칼립투스는 대나무 화분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큰 유칼립투스도 화분 큰 거 사서 이렇게 넣고 싶었는데요. 마음에 드는 화분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래서 약간 웜그레이 톤의 이제 토기 화분을 사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에코페이퍼로 화분처럼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 구입한 풀떼기들 중에서 저는 이 유칼립투스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매장에서 보는 순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덥석 집어왔어요. 왜 그런 물건 있잖아요. 저거 내 건데 여기 있네? 뭐 이런 느낌. 컬러가 자연스럽게 잘 나왔고 형태랑 크기도 딱 마음에 들었어요. 높이가 한 65cm 나옵니다. 이 귀엽게 생긴 바나나 송이도 에코페이퍼로 감싸줄게요. 요거는 귀여워서 2개 샀어요. 지금 이걸 왜 종이로 감쌀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 데스크 위가 이제 밝은 톤이거든요. 이제 검정색은 이제 너무 어둡잖아요. 그래서 검정색을 이제 안 보이게 하면 전체적으로 톤이 튀지 않고 이제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 에코페이퍼로 다 감싸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긴 풀떼기는 살까 말까 하다가 이거 사두면 어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해왔어요. 저렴하기도 하고요. 1.5m나 되는데요. 끝에 고리도 있어서 이거 어디다 걸어도 되겠어요. 저는 이걸 집에서 굴러다니는 이 멀티탭 정리상자에다가 덩쿨을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제가 구입한 풀떼기들은 디자인이 다 마음에 들어서 모두 이제 인조였던 아니었던 그냥 상관없이 샀을 것 같아요. 이날. 제 그림도 액자에 넣을게요. 그리고 이 플레이모빌은 쿠팡에서 구입했습니다. 약 10,000원 정도 줬어요. 헤어스타일이 최대한 저와 제일 비슷한 아이로 골라봤습니다. 여우도 너무 귀엽네요. 자, 이제 대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컴퓨터 뒤에 컬러 조명을 달아볼게요. 네이버 쇼핑에서 컬러 조명, 줄 조명, 간접 조명 이런 걸 치면 이게 줄줄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즈휴라는 브랜드의 조명을 15,900원에 구매했습니다. 구성품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요.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줄을 일단 다 연결을 하고요. 전원에 연결을 하고 리모컨을 켜면 되는데요. 안 돼서 당황했어요.
설명서 읽어보니까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넣어보라고 써있네요. 컴퓨터 뒤에 붙여볼게요. 먼저 컴퓨터에 끈끈이가 안 남도록 이 테이프로 둘러줄게요. 원래 아이맥은 뒷판이 이쁜데 근데 뒷판을 볼 일이 없어요. 요즘 인스타에서 마녀 수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맛이 너무 궁금해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비건 스타일로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토마토, 양파, 양배추, 샐러리, 당근, 토마토 소스, 콩, 통조림, 버터 넣을게요. 고기가 안 들어가서 심심할 듯 싶어서 하인즈에서 나온 베이크드 빈을 넣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 야채들을 썰어서 냄비에 넣을게요. 제가 손목 건초염이 있어서 칼질을 잘 못합니다. 대충대충 썰어서 넣을게요. 제가 이 베이크드 빈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넣었는데요. 지금 이 마녀 스프에는 많이 넣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한 2큰술 정도? 지금 이 분량에서 한 2큰술 정도만 넣는 게 좋겠더라고요.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도 좀 넣을게요. 양파를 아직 안 넣었는데요. 양파는 버터에 볶아서 넣을게요. 불을 약하게 해서 팬을 달군 다음에 버터를 녹이고 양파를 볶을게요. 다른 야채들은 그냥 귀찮아서 안 볶는데요. 양파만큼은 이제 꼭 볶아서 넣는 게 좋더라고요. 양파를 볶으면 이제 점점 달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맛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달달 볶아서 넣을게요. 자, 이제 물을 자박자박하게만 넣고요. 끓입니다. 한 20분 정도 끓이면 야채에서 이렇게 즙이 나와서 스프가 된답니다. 저는 이제 고기를 이렇게 즐겨 먹는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마녀 스프에는 소고기가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기를 빼고 스프를 만들었지만 이제 부채살을 이제 버터에 구워서 같이 먹어볼게요. 마녀 스프에다가 이렇게 고기랑 이렇게 곁들여 먹듯이 닭고기도 먹어보고 소세지도 먹어보고 뭐 새우도 같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먹어보고 뭐 이랬는데요. 소고기랑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 먹었지만 이 스프에다가 소고기를 넣고 끓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할 맛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고기 국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크래커를 이렇게 부셔서 넣어서 먹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은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일주일 동안 먹었습니다. 하루에 2끼 정도로 이렇게 먹었는데요. 살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 3일 정도는 디톡스 효과가 있고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2kg가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먹을 거 다 먹었어요. 이제 믹스 커피도 먹고 생크림 잔뜩 올라간 라떼도 먹고요. 크림빵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막 이랬어요. 자, 이렇게 일주일을 저는 보냈습니다. 그림을 좋아해서 하는 일이긴 한데요. 하기 싫은 시기가 가끔 찾아오기도 해요. 저는 지난 몇 달간 이제 좀 힘들다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그럴 때 좀 환경을 좀 바꿔주고 청소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은 그림 영상으로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